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이야기, 돈슐랭 가이드 김바비입니다. 주황색 천막, 흐릿한 불빛, 소박한 안주에 소주 한 잔까지 딱 하면은 왠지 막 감성이 넘치는 기분이죠. 80년대엔 서민들의 애환이 담겼었다던 이곳, 지금의 2030 사이에선 사랑과 감성과 낭만이 흐른다는 이곳.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는요, 포장마차입니다. 한신포차에서 닭발 좀 뜯어보신 분들 계시죠? 삼거리 포차에서 줄 좀 서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포차들요, 안주가 좀 비싸긴 합니다. 포장마차는요,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요, 크게는 두 번의 전성기를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포장마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실내 포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까 해요. 대표적인 실내 포차죠, 백파더님의 한신포차. 좀 뻔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 이 한신포차는 정말 실내 포장마차 큰 획을 그은 곳입니다. 원래는 80년대 초반 잠원동 한신아파트 근처에 모여 있었던 포장마차촌을 한신포차라고 불렀어요. 오돌뼈, 닭발에다가 소주 한 잔을 탁 기울이던 이곳은 백종원 대표에게도 추억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백종원 대표는요, 외환위기 즈음에서 포장마차의 분위기를 살린 주점을 열기로 합니다. 이름을 막 고민하다가 그때 그 한신포차를 떠올린 겁니다. 그렇게 백종원 대표는 신논현역 뒤 영동시장 즈음에 한신포차를 부활시킨 거고요. 이때 한신포차는요, 여러모로 과거의 포차들과는 달랐습니다. 오리지널 한신포차는 포장마차였으니까 무허가였고요, 주고객은 셀러리맨이었는데요, 백종원 대표의 한신포차는 주소지가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올린 실내 포차였고, 또 주고객은 셀러리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신포차가 위치한 논현동은요, 스튜디오나 영화사 같은 사무실들이 많이 몰려있던 곳이었는데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이 한신포차를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멋 좀 부린다는 사람들은 다 한신포차로 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돌았고요. 여기에다 2000년대 들어서 클럽 붐이 불기 시작합니다. 클럽에서 막 불을 태우고 나왔는데도 에너지가 막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만남을 추구하려 갔다가 만나지 못한 분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 24시간 운영됐던 한신포차로 다 몰려갔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에서는요, 어느 직원은 합석을 은근하게 도와준다더라, 나도 여기서 운명을 만났다, 이런 후기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외환위기로 국내 기업들이 막 도산하는 와중에도 한신포차 대기번호표는 계속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1호점을 오픈한 지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이런 구전이 전해지죠. 운명의 데스티니를 만날 수도 있는 닭발 맛집. 한신포차의 성공은 그 일대를 한신포차 거리라고 부르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실내 포차들이 생겨났고요. 지금의 논현동 먹자골목이 이렇게 바글바글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의 실내 포차가 이렇게까지 성행할 수 있었던 것, 모두 백종원 대표의 한신포차 덕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실내 포차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곳이 바로 홍대의 포차골목입니다. 홍대에서 약속 잡을 때 이런 말 자주 하죠. 삼포 앞에서 보자. 삼거리 포차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삼거리 포차는 YG의 양현석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죠. 이 양 대표는 삼거리 포차 오픈 전에 먼저 힙합 클럽 MB로 사람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2004년에 MB 근처의 메이 패턴 건물을 70년대 스타일로 꾸며서 삼거리 포차를 시작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클럽에서 놀러 온 사람들, 또 만남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다 삼거리 포차로 갔습니다. 논현동의 한신포차의 성공 테크트리와 비슷한 거죠. 홍대 앞 삼거리 포차는요, 그렇게 사랑이 싹 트고 낭만이 싹 트고 헌팅 포차로의 입지를 굳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일대로 아예 헌팅 포차란 이름의 실내 포차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포차란 느낌을 가져가면서요, 클럽처럼 남녀 출입을 달리하고 성비를 조절하고 테이블 간의 이동을 허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죠. 헌팅, 이게 음제의 단어가 아닌 게 정부의 코로나 정례 브리핑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실내 포차들이 포장마차 제2의 전성기를 열었던 거죠. 그럼 첫 번째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1980년대 성장의 시대, 기업들의 규모가 막 거대해지고 직장인들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였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전성시대였죠. 때문에 야근 후에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가까운 포장마차를 방문해서 저렴한 안주들과 함께 소주 한 잔 딱 곁들이던 게 당시 직장인들의 주요 생활 패턴 중 하나였고요. 좀 전에 설명했던 원조 한신포장마차촌을 비롯해서 시대를 풍미했던 포차들이 이때 많이 등장했던 거죠. 지금이야 잘 나간다는 기업형 포장마차 주인들이 퇴근할 때 벤츠를 타고 간다 이런 소리가 돌지만요, 포장마차의 태생은 가난한 사람들의 창업 아이템이었습니다.
상가를 빌려서 내부를 꾸밀 돈조차 없는 사람들이 노점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음식을 파는 게 가장 쉬우니까 포차를 많이들 했던 겁니다. 애초에 돈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비싼 재료로 만드는 음식 같은 거는 엄두도 낼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재료들이 포장마차의 주요 메뉴가 된 거죠. 지금도 한신포차의 대표 메뉴인 닭발이나 오돌뼈 같은 안주는요, 당시에도 주요 메뉴 중 하나였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꼼장어가 포장마차의 주요 메뉴 중 하나로 올랐던 이유도 과거엔 부산에서 꼼장어 가죽을 기반으로 한 피역 산업이 흥했었기 때문이고요. 가죽을 팔고 남은 꼼장어 살은요, 좌판을 벌여가지고 구워서 팔았는데 이게 또 가난한 서민의 허기를 달래줬다고 하죠. 그보다 더 예전에는요, 포장마차 술안주로 참새구이를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포차에서 참새구이를 취급한 건요, 오돌뼈랑 닭발과 비슷한 이유였어요. 싸거든요. 농가에선 참새를 잡는 게 일이었습니다. 추수기 때 얘가 막 농사를 망치거든요. 그런데 그물을 치면 한 번에 몇십 마리씩 잡을 수가 있었고, 잡은 걸 내다 팔면은 이게 또 돈이 좀 됐다고 합니다. 농가 입장에선 일석이조죠. 아무튼 이렇게 저렴한 재료로 안주를 술과 함께 저렴하게 파는 것, 이것이 포장마차가 가진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었고, 이 덕분에 산업화의 시기부터 많은 직장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거죠. 최근 들어선 포장마차를 명소화하는 방향을 찾아보자, 뭐 이런 논의들이 오가곤 합니다만은, 포장마차는 아시다시피 엄연히 불법의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업자 등록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말은 주소지로 존재하는 건물 내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포차는 건물 밖에 있으니까요,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죠. 또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불을 쓰기 때문에요, 시설이 소방법에 적합한지 아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또 여기에 술까지 팔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런 규제를 전부 만족을 시켜야 하는데, 포장마차는 이런 규제의 바깥에 있어요. 거기에 포장마차는 보통 도로나 인도를 점유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가 월급쟁이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저렴한 술집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불법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포장마차는 사회적 충돌을 낳기도 했습니다. 일단 건물에 들어가서 허가받고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저기는 세금도 안 내고 규제도 안 받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들을 막 끌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포장마차 인근인 주민들 입장에서도요, 술 먹은 취객들이 막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 노상방뇨하고 다니고 도로까지 차지해서 통행도 어려운 데다가 포차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있잖아요.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준비를 빌미로 대대적인 포차 단속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소득층의 생계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밀어버리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공무원들도요, 남의 생계를 끊어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공인으로서 단속할 것은 단속을 해야 되고,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구청에서 용역을 고용해서 철거를 하기도 했지만요, 이 풍력 철거가 논란이 되면서 자율 규제를 실시한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신포차 같은 실내 포차의 등장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구포장마차와 신포장마차, 이 두 포장마차의 전성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1차 전성기가 술과 안주를 저렴하게 파는 공간이었다면요, 2차 전성기는 표면적으로 술과 안주를 팔면서 헌팅이란 서비스도 함께 판 거죠. 물론 이런 포차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와중에서도 헌팅 포차, 감성 포차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몰매를 맞았죠. 이건 역으로요, 현재의 실내 포차, 헌팅 포차가 가진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코시국 속에서도 이곳은 붐비거든요. 여전히 각 도시 구석구석마다 파란색, 주황색 광목천을 씌운 포차들이 자율 규제와 구청의 감독 하에서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은 90년대까지 한국인의 삶에 존재했던 전통적인 포차는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업주들의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또 더 이상 이런 곳들은요, 과거처럼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포장마차는 과거의 모습과 문화를 추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감성을 자극해서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할 겁니다. 한국인들의 삶의 고난을 녹여내던 이곳은 이렇게 변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3의 전성기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찐 포차들이 사라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친한 친구들과 함께 진하게 한 잔 어떠세요? 짠! 나 만년과장 김밥이. 동기들은 치고 올라간대. 승진해서 떨어져 부모님 뵐 면목도 없다. 통장 잔고에 한 잔, 떠나간 옛 애인 생각에 또 한 잔. 여기서 다 털어버리자. 닭발에 우동 국물, 그리고 소주까지.
너만이 나를 위한 나만의 핫플레이스 포장마차. 이모님 여기 소주 한 병 추가요. 그녀에게 전해줘요. 늘 지금처럼 기다린다고. 포장마차 그때 그